정부의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건의를 하셨습니까? 결론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예. 가계 파산하면 끝장입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좀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장 부천 출신 김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정경원 도지사님,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긴급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며 추진력을 발휘한 리더십은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본 의원이 본회의 도정부 질의에서 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강력 건의할 것과 경기도의 전도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 도지사께서는 정부에 우선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시 차후 도의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에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건의를 하셨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언론에서 다 보셨겠지만 저희가 공개적인 제안 건의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로 대통령 비서실 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다만 저도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당정청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저희 소신도 뚜렷하지만 지금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현장에서 무리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충분하냐라는 점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텐데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질의드릴 게 왜 지사님께서는 대통령님께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과 총리님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와 집행부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고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사적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무, 특히 정치적 판단도 중요하고 또 재정적 문제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굴 보고 얘기한다고 해서 결론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예. 직접 대면을 하는 거가 안 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앞으로는 좀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별지급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낳았다고 보는데요. 이처럼 보편과 선별을 대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호 보완적으로 본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선별지급을 결정했으니 경기도에서는 1차 때와 같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일에 잘 먹자고 열을 굶었더니 죽어버렸더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가게 파산하면 끝장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의회에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필요한 재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가용한 재원이 아무리 모아도 1조 3천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의회 심의라든지 이런 법정 절차를 거치기도 어려워서 이번 추석에 지급하는 건 일단 불가능하고 필요하냐 문제는 이번 선별 지원 상황을 좀 봐가면서 자칫 지금 정부가 선별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섣부르게 행동하면 마치 이제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가 이제 일시 단결이 되고 약간의 차이들은 서로 용인해가면서 통일적인 대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일단은 좀 지켜보고 다음에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한데 중앙정부 지원이 늦어져서 우리 경기도의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좀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고
있고 제가 실무부서에도 올해 만약에 한번 추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의사결정을 마지노선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계속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의장님을 포함한 우리 원내대표단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이건 중요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정 전에 당연히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묻고 그에 따를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단 지켜본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일부 하고 일부 재원들을 좀 확인을 해봐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서 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결론을 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당에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정도 보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또 상황이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도 대안을 마련할 걸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하에 경기도용 택시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촉구인데요. 전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택시업계의 60% 정도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2천만 원이나 2,500만 원 정도를 대출에 대한 보증을 쓰게 되면 월 한 50만 원 정도면 5년 동안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한 두세 개 회사의 시범 사업을 그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투명한 경영과 민주적 운영, 공정한 분배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최근 지사님께서 발표한 그 경기도의 기본 대출 철학에 맞춰서 시범 사업을 한번 실시를 하면 좋겠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 사업 한 개면 저희가 결단하기가 쉬운데 이게 하나가 선례가 돼가지고 어느 한 곳을 지원하면 다른 곳은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택시를 이와 같이 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개인에게 사실은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인 택시면은 원래 개인한테 양도가 불가능하죠. 근데 법인 택시끼리 택시를 주고받는 게 지금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워낙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조합의 이름으로 사실상 개인 택시화하는 거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개인 택시 소위 말하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지택시가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쉽게 좀 답하기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